고유가 시대에 접어들면서 차량 소비자들의 가장 큰 관심은 무엇보다 자동차 연비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미국에서 국내 차량의 연비 과장 논란이 거세게 일자 소비자들의 불신은 점점 커져만 가고 있는데요. 이에 자동차 연비에 대한 투명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국회의원 김태원입니다. 최근에 그 자동차 연비의 논란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자동차 연비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하지만 정작 소비자는 연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에너지 소비 효율의 허위 표시가 적발될 경우에는 최고 10억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고 자동차 연비의 사후관리 조사 내용을 전면 공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자동차 회사들은 그 연비 효율이 높다는 점을 일반 그 국민들에게 이렇게 많이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소비자들께서 자동차를 선택하는데 유류가 민상으로 해서 그 연비가 중요한 요소로 이렇게 돼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자동차 이제 연비 과장 논란으로 해서 국내 이제 소비자들께서는 자동차 연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불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에 소비자들께서 자동차 연비에 대해서 정확한 알 권리를 보장해 드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으로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연비 측정은 제작사가 자체 시험하거나 공인 시험 기관을 통해서 측정하고 에너지관리공단에 표시 연비를 신고하는 형태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제작사의 표시 연비가 맞는지를 조사 확인하기 위해서 이미 생산된 차를 대상으로 샘플 조사 방식으로 사후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공인연비 사후 검증을 마친 21개 차종 가운데 3% 이상 연비가 부풀려진 차종은 총 6대. 검증 대상의 28.6%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현행 규정상 위법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현재 그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자동차 연비 관리 제도 개선 방안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연비의 그 허용 오차도 현재 5%에서 3%로 축소해 나갈 지금 현재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검증 모델 확대와 연비 허용 오차 범위를 이제 축소하더라도 문제는 이제 여전히 좀 있습니다. 현행법은 그 에너지 효율 관리 기자재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는 그 고시한 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만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소비자께서는 사후관리 검증 결과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연비 허위 표시 등 연비 사후관리 그 위반 업체에 대해서 그러한 그 처벌도 현재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만 부과되고 있어 그 제재의 그 실효성이 한계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유가 시대를 반영하듯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은 연비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자동차 업계들은 기름을 적게 쓸 수 있는 고연비의 신차들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지만 연비 순위 10위권에 이름을 올린 국내 차는 기아차의 모닝뿐이었습니다. 연비란 자동차가 1리터의 연료로 갈 수 있는 주행거리를 말하는데요. 그동안 정부에서는 표시연비 사후 검증만 해왔습니다. 하지만 검증 결과를 모두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일자 지난해 연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연비 공개 차종을 10%까지 확대하고 오차 허용 범위는 3%까지 줄이겠다는 겁니다. 그간의 연비 관리 체계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자 정부가 내놓은 개선 방안. 국내 자동차들의 연비 부풀리기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연비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이 커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재 연비 사후 검증 차종과 과태료의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좀 짚어주세요. 일반 차종 자체가 너무 적다는 겁니다. 자기인증제라는 것 자체는 메이커 차원에서 연비를 측정을 하고 그 결과를 정부에다 통보를 해서, 즉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통보를 하고 그중에서 일부만을 사후 검증을 한다는 거거든요. 사후 검증 비율 자체가 웬체 적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서 신뢰성을 높이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많은 대수를, 좀 더 많은 종류를 이 검증을 통해서 확인한다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과태료 인상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전만 하더라도 300만 원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가 잘못돼 있더라도 비용 자체가 너무 적다 보니까 뭐 잘못되면 어때라는 이런 인식이 메이커의 차원에서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지난해 현대기아차는 미국 환경보호청에 신고한 연비와 실제 연비 간의 오차가 발생해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는 기업 이미지와 직결된 문제로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국내 제조사에서 연비를 신고하는 에너지관리공단. 정부는 이곳을 통해 매년 연비가 제대로 측정됐는지 사후 검증만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앞으로는 기온과 급가속 등을 고려해 사후 연비를 측정합니다. 연비 측정 방식이 왜 바뀌는지와 또 바뀌었을 때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기존의 구연비 측정 방법은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 연비와의 차이가 약 한 20% 정도 있었습니다. 체감 연비와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2012년부터 5사이클 보정식이라는 신연비 제도를 도입을 했고요. 올해부터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운전자의 습관이나 짐의 중량에 따라 실제 연비는 달라질 수 있지만 신연비 제도를 통해 이전보다 정확한 연비가 나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연비 사후 관리를 하게 되면 위반 시에만 정보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비자들은 위반한 업체뿐만이 아니라 사후 관리 대상이 되는 모든 차종의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소비자들의 요구는 전 세계적인 그런 추세와도 부합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표시 연비를 위반한 차량뿐만이 아니라 모든 차종의 정보 공개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표시 연비와 실제 연비의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이제 자동차의 경우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제 고시한 내용에 적합한 경우에도 그 조사 내용 및 결과를 공표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이제 자동차 표시 연비 사후 관리 위반 업체에 대해서 현행 과태료를 최대 한 10억 원까지 인상해서 우리 사후 관리 위반 업체에 대해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사후 관리 결과를 이제 미국 환경청 수준으로 이제 모두 이렇게 공개가 되면은 일반 국민들의 소비자의 알 권리가 보다 이게 강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비 사후 관리 위반 업체에 대해서 제재 수준이 강화됨으로 해가지고 이제 자동차 제작하실 회사들이 연비 측정의 어떤 관리에 좀 더 많은 신경을 쓰게 되고 이제 표시된 연비의 어떤 신뢰성을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일부 개정 법률안. 법안이 통과되면 에너지 소비 효율의 허위 표시에 대한 제재 수준이 강화되고 연비의 사후 조사 결과를 모두 공개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게 됩니다.